딸기야 뭐하노? 안녕하십니까, 뭐하노 농장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입니다. 26일 토요일이고요. 오늘 동영상 켠 이유는 저번 말씀드린 에카방 딸기 에카방 부분하고, 그리고 제가 올해 전략을 세운 거를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겨울 자가육묘를 하시는 분들, 유인묘를 하시는 분들, 겨울 삽목묘 한번 제가 가보고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7일날 보신 바와 같이 9월 7일날 정시간 9월 7일날 정시간 비가림묘는 지금 3번 정도 출하를 했고요. 3번 정도 출하를 했지만 대략 한 1톤 조금 넘게 딴 것 같아요, 수확은. 이렇게 보면 지금 딸기가 많이 달려있죠. 대략 1톤 정도는 수확을 한 것 같고, 1톤 조금 넘게. 그래서 뭐 이대로만 진행되면은 작년하고는 크게 수확량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포 같은 경우도 초세 관리가 좀 잘 돼서인지는 몰라도 숲도 괜찮습니다. 나름 괜찮고 숲이 괜찮고 초세가 좋다 보니까 응애나 뭐 이런 곰팡이 같은 것도 좀 안 오는 것 같고, 지금까지 수막을 한 번도 안 돌렸는데 이제 내일 모레 정도부터 온도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오늘은 수막 준비하고 열풍기 닥트 지금 시험을 다 했습니다. 시험을 다 해서 이 열풍기 닥트 같은 경우는 뭐 업체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시험 가동을 다 시켜 놓은 상태고, 이제 어느 일정 온도 밑으로 떨어지면 난방기가 작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절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자꾸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뭐 어떠한 약재나 영양제 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우선 우리가 딸기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관찰이고, 그 다음에 내 원수를 의뢰를 맡겨서 그 원수 분석이 되면 그거에 맞는 처방전에 우리 딸기가 먹고 자라기 위한 14가지 원수 성분이 다 들어있는 처방을 받고 우리가 작물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지금도 얘기하지만 뭐 위로 옆면을 치거나 따로 A, B, C통 말고 D통에 어떠한 뭐 영양제나 어떠한 물질을 넣어서 작물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어, 어, 그냥 그때 상황, 잠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닝겔 효과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14가지 원소로 처방된 양액으로 키우면서 내 작물이 얼마나 그 비료를 제때에 잘 먹고 있는지 그런 확인하는 작업, 그게 배액이고, 퇴수를 받아서 반드시 ECPH 측정을 하면서 데이터를 기록을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작물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더불어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환경관리. 특히나 저같이 이렇게 단독으로 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숲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올해 느끼는 부분이 하나고, 숲관리,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수막을 안 틀어도 습이 상대 습도가 우리가 원하는 90% 이상, 95% 이상이 다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주간 습 관리인데, 보통 60%에서 70% 안에 주간 습 관리를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단독 하우스를 하면서 습 관리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 미스트 설치를 하든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저처럼 이렇게 밑에 관을 깔아서 습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작물을
온도를 떨어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숲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전략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단한 원리이고 딸기에 대한 그냥 생리예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작물을 키우면서 가장 큰 목표는 동당 수확량이고, 그거 동당 수확량도 중요하지만 동당 매출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동당 매출이 중요하려면 딸기는 똑같은 양이 나와도 어떤 시기에 딸기를 따느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설 안에 딸기를 따려고 하는 거고, 설이 지나면 그만큼 딸기 값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략을 짜라는 말이 뭐냐면, 뭐 유인묘를 하시는 분들이나 삽목을 하시는 분들, 이 부분들은 좀 집중해서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묘를 자가육묘가 아니고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은 이제 그 묘를 키우신 분들한테 요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유인묘나 자가육묘나 삽목이나 유인묘라는 자가육묘를 하시는 농장주분들께서는 좀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딸기를 심기 전에 육묘를 하잖아요. 육묘를 하면 한 해에 전략을 세울 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설을 기점으로 전략을 세워요.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초순경에 설이 접했기 때문에 일화방이 초반에 좀 많이 나오고 중간에 약간의 쉬는 기간이 있어도 설 안에 이하방 출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전략을 짜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20일경에 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하우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총 9동, 고설 6동, 수경 3동을 토경 3동을 하는데, 그 중에 3동은 이하방을 좀 설 지나서 따겠다는 계산을 하고, 그 대신 좀 일찍 따서 어느 정도 농가 경영에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세동을 일찍 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1톤 정도 좀 넘게 딴 거고, 이 세동을 심을 때 빨리 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동에 심는 육묘는 육묘 후반기 때부터 질소나 뭐 화합분할을 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앞당겨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빨리 확인을 하고 심어서 일화방 초세를 튼튼하게 만들고, 일화방에서 수확을 대과를 좀 많이 따서 이하방이 좀 쉬더라도 나머지 6동이 있기 때문에 일화방에 초세를 확실히 해서 수확량을 늘린다는 목적으로 전략을 세웠고, 나머지 6동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심는 대신 토경 같은 경우는 9월 17일 날 심었거든요. 그래서 육묘 후반기까지 계속 비료를 끊질 않았습니다. 9월 17일이 되면 웬만하면 자연분화가 다 오기 때문에 그렇게 오고 있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육묘 후반기 때 질소를 다른 사람들은 줄였을 때 뭐 줄여가지고 묘 색깔이 막 단풍잎이 들고 할 때 저는 그때도 비료를 약하게 계속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봄포에 오자마자 또 풀이 활짝하고 바로 비료를 투입을 해서 투입을 시켜서 초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때 9월 후반기에 20일 정도의 작물을 심으면 자연스럽게 특별하지 않는 한 환경 관리만 잘하면 이하방이 같이 연속 출래가 될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체력을 빨리 키워야 놔야 돼요. 왜냐하면 꽃이 피면은 작물이 그만큼 꽃 쪽으로 양분을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꽃이 피기 전에 초세 관리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 빨리 일찍 심은 사람들보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전략을 세운 거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늦게 심어서 설까지 딸 수 있는 전략을 육묘기 때부터 준비를 하면 훨씬 수월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물은 일찍 심어 놓고 딸기는 따는데 이하방까지 같이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키우면 일하방도 제대로 된 수확을 못하면서 이하방도 올해 같은 경우는 설 안에 맞춰 따먹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전략이 안 선 상태에서 작물을 심어놓고 우왕좌왕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 고설은 제가 이제 농사를 지다 보니까 어설프게 1, 2하방 붙여서 따는 것보다는 1하방에 제대로 초세 관리해서 1하방에 많이 따내고 중간에 잠깐 쉬더라도 한 뭐 일주일, 그래도 동수가 많은 사람들은 쉬질 않아요, 되게 보면. 그래서 1하방 때 수확을 어느 정도 자기 매출이 한 5, 60% 정도는 해놔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러면 작물을 관리하기도 쉬워져요. 근데 어느 정도 수확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자꾸 사람의 욕심이 먼저기 때문에 작물은 계속 피곤한데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 같고, 이하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항상 많은 분들이 말하는 게 적화나 적엽, 적화, 적과 뭐 여러 가지가 당연시 이건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정답은 맞아요. 뿌리 피로도를 생각해서 작물의 롱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도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같이 적화를 일찍 해놓고 설 전에 예를 들어서 수확량이 이하방이 출하가 안 되고 우리나라 전체 딸기량이 전체적으로 작황이 안 좋아서 양이 없어질 때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적화를 하다 만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있고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뿌리의 피로도나 양분 뭐 이런 거는 이제 적절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적화를 한 동 정도 하고 나머지 안 해가지고 끝에 그 작은 과들을 수확한 게 남들 한 일주일에서 10일 동안 한 몇천만 원을 수익을 발생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차피 설이 지나면 한 10일 정도는 딸기 가격이 안정세가 돌아오기가 조금 어렵고, 10일 정도 지나야 또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따더라도 설 안에 쉬는 것보다는 작물 어느 정도 생산해낼 수 있는 방법도, 저건 농가 경영 방식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는 정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도 이제 이 9월 7일 날 심은 거는 이제 이하방 꽃이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설 지나면 천천히 딴다는 생각으로 작물 관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전략을 세울 때 항상 작물을 심어놓고 어떻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작물도 아무리 우리가 하우스 환경을 피복을 씌우고 지배를 하려고 하지만 자연에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어차피 1, 2하방을 같이 연속 출하할 목적이 있으신 분들은 육묘기 때부터 화합이나 유도할 때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정식 시기를 맞춰서 자연스럽게 액화방이 나올 수 있게끔 정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작기 동안 이제 지금 응애나 곰팡이, 그리고 이제 하우스 내가 건조하신 분들은 흰가루도 좀 오신 분들도 계신데, 약 방제에 만전을 기하시고 작물을 잘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육묘장으로 옮겨서 촬영을 한번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